유능한 인재를 찾는다면 먼저 실행력이 있는지를 살펴라.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삶은 당신이 기록한 대로 펼쳐진다. 내가 할 수 있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메모 10년이면 인생이 바뀐다. 세상을 뒤흔든 위인들은 모두 메모광이었다. 둔한 필기가 총명한 머리를 이긴다. 에디슨은 식사량도 늘 일반인의 80% 정도를 유지했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아예 식사를 하지 않았다. 나는 보통 사람 절반 정도의 수면과 식사만으로도 충분하다. 메모하라. 남자는 성관계를 하기 위해 사랑을 약속하고 여자는 사랑을 얻기 위해 성관계를 약속한다. 메모 습관의 핵심은 시간 관리다. 어떤 분야건 10년 동안 메모하면 최고수가 된다. 그는 메모를 가족, 직장, 자기계발과 관련된 것으로 구분한다. 메모는 무작정 하는 것이다. 무작정 해놓고 보면 나중에 그 쓰임새가 생기는 거죠. 메모는 특별한 비법이 필요 없다. 성공은 준비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 준비는 메모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상상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일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다. 모든 것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타오르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누구나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메모지를 묶으니 책이 됐다. 그가 책을 가까이 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 항상 책 읽는 아버지 덕분이었다고 한다. 부산의 범천동 가난한 동네에서 81세의 나이도 잊은 채 지금도 의사로 활동하시는 아버지 안영모옹은 환자만큼 책을 가까이 했다. 그는 아버지는 56세에 전문의 시험을 치러 전문의 자격증을 땄다면서 이때 평생 연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는 병원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신문배달 소년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해주고 치료비도 받지 않고 그냥 보내준 일화가 있었다. 이 일이 주위에 알려져 신문에 실렸는데 어린 안철수는 아버지에게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안철수가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며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은 이러한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 안철수는 책 읽는 아버지의 뒤질세라 책벌레가 되었다.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은 모조리 다 볼 정도였다. 하도 책을 빌려보니까 사서가 장난치는 줄을 알고 책을 안 빌려주기도 했다. 초중고 시절에 그는 평생 볼 책을 다 봤다고 말한다. 가장 영향을 끼친 책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너무 많이 읽다 보면 그 모두가 영향을 미쳐 딱 한 권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한다. 메모광이 되려면 먼저 독서광이 되어라. 디자인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듯 해야 한다면서 남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그 순간 막힌 숨통을 뚫고 유쾌한 생각 하나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다시 펜을 들고 종이 위에 마구 휘젓는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금방이라도 스케치북에서 튀어나올 듯한 자동차 한 대가 내 무릎 위에 놓인다. 그가 쓴 트렌드를 창조하는 자, 이노베이터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그는 이 책에서 비행기 안에서 상상하는 것은 지상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엉뚱하며 스케치 또한 훨씬 더 과감하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의 스케치는 다른 어느 곳에서 하는 스케치보다 재미있다고 말한다. 비행기에서 어떤 때는 머릿속에 정리된 아이디어를 줄줄 풀어내어 하나의 완벽한 상품으로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세계를 놀라게 한 디자인은 여행 도중 불시에 찾아오는 아이디어를 통해 나왔다. 김영세는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 여행용 골프 가방과 빌 게이츠가 찬사한 mp3, 휴대폰, 랍스터 모양의 가스버너, 잠금 장치가 내장된 지퍼 등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내놓아 디자인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는 여전히 메모지를 갖고 다니지 않는다. 우연한 발견과 자유로운 상상을 즐기는 그는 뭔가에 구속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싫단다.
비행기에서건 카페에서건 필요할 때면 냅킨을 달라고 요구한다. 시간 활용에 성공의 비밀이 있다. 생은 시간이란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다. 시간을 시간 그 자체로만 관리하려는 사람들은 실패하기 쉽다. 즉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시간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시간관리의 개념이다. 시간관리에서 성공하려면 먼저 삶에 대한 통찰력,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땐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 간다. 결점을 메모하면 성공 시대를 연다. 꿈을 적기만 해도 꿈은 이루어진다. 간절한 열망을 메모하는 순간 삶은 마법으로 빠져든다. 목적의식을 갖고 메모한다.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다면 메모를 하고 힘들게 살아도 좋다면 머리로 기억하라. 메모하라. 그러면 후회를 80% 줄일 수 있다. 말을 많이 하지 말자. 섹스를 절제하자. 음식은 짜게 먹지 말자. 돈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쓴바귀가 입맛을 돋우듯 삶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자. 참다운 삶은 괴로운 삶의 묘미를 느끼면서 오는 것이 아닐까? 남의 밥그릇 엎지 말고 찾아오는 사람 박대하지 말고 남의 슬픔을 즐기지 말자. 메모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 단지 습관이다. 어릴 때부터 계획표를 작성해 공부했는데 이것이 메모하는 습관으로 연결되어 군대에 있을 때는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새길 만한 문구를 메모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메모를 하지 않으면 하루가 무의미할 정도였다. 메모의 내용은 그때그때 달랐다. 군대에서는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구절이나 문구를 옮겨 적었고 가톨릭의대 조교수 시절에는 메모를 하면서 실험실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이나 인간관계는 메모를 통해 다스렸다. 최상규는 메모는 끈기와 인내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한다. 한국의 메모 달인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